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우리 임대업 관련해서 오늘은 실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물주의 꿈을 이룬 가장 최근 있었던 지금 따끈따끈한 그런 사례라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가장 좀 체감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소환을 했습니다. 보실게요. 자, 분당이에요. 요 건물 모양만 보셔도, 자, 이게 어디인 것 같아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당에 이렇게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워낙 유명한 가게라서 되게 또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 건물에 있었던 상가가 근래에 한 번쯤 매매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건물주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떻게 보는 건지 저랑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하나씩 이제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가 하나씩 짚을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지. 자, 그러면 이런 건물이 나왔을 때 해당 매물의 공실률부터 저는 봐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이런 물건들을 사고 싶다, 이게 좀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알아봐요.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건 공실률. 주변에서 이렇게 공실이 좀 있었다, 빈집이 좀 많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은 도망가요. 그냥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이게 공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보기엔 빼곡한데 과연 이게 정말 미래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거는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보면 이 과거의 임차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로드뷰.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과거의 임차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로드뷰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쪽은 과거, 이쪽은 현재일 수도 있고 2010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각각 연도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과거엔 어땠는지 현재엔 어땠는지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시공초월. 2010년도에는 이 건물이 이랬어? 2020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업종들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이분들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지, 1층에 베스킨 20년, 30년 하고 계신 거, 이 로드뷰 그 전부터도 하고 계신 거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는 걸러진다. 뭐가? 이게 걸러진다. 과거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기 공실 날 수도 있어. 한동안 계속 비어 있었어. 한 2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지금 잠깐 찬 건데 10년 비어 있다가 지금 1년째 들어온 건데 다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봐요. 물건을 볼 때. 자, 그 다음. 자, 이제 또 뭘 알아봐야 되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근데 이 시세가 적당한지 알아봐야 되겠죠? 인근에 나와 있는 사례들 시세를 봅니다. 어디를 통해서? 로컬에 있는 1층 부동산들을 통해서 여기에 적정 지금 나와 있는 비슷한 유사 매물들을 추적을 하죠. 보니까 여기에 이런 학원 자리가 나와 있더라. 5층 전면이고 41평이 나왔는데 150만 원에 나와 있다. 150만 원짜리면은 실평수가 41평이니까 한 평당 한 36,500원 정도 내면서 임차를 하고 있구나. 여기 임대 시세는 이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제가 만들었던 자료예요. 당시에.
뭐 요번 강의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만든 건데 또 하나 이제 요쪽 2층 전면에도 또 이제 우리은행 자리가 당시에 임대로 나와 있더라. 매매로 나와 있었는데 뭐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임대가 5천에 350. 요 4층은 뭐 230. 2층은 350.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평수 따라 또 다르니까 평수 따라 또 이제 환산을 해봅니다. 52평이 350, 67,000원이네. 여기 4층 230만에 57평 43,000원이네. 43,300원이네. 이런 것처럼 이거 바로 옆 건물인데 2층에는 67,000원을 받고 4층에는 4만 원이래. 얘는 뭐 엘리베이터가 없나? 아닌데 얘도 엘리베이터 있는데 2층이랑 4층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것들. 층당 임대료 차이들.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로컬 부동산. 탐문을 하면 이제 실제 이 동네에 나와 있는 임대 매물, 매매 매물 이런 것들이 다 서치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자, 내가 살려고 하는 상가는 요거였어요. 이 자리. 꼭대기층. 꼭대기층인데 74평 중에 44.6평. 요거는 조금 이제 이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 5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가면 요거를 다 이렇게 학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몇 평? 44.6평. 그럼 옆엔 뭐냐? 옥상. 그냥 옥상이에요.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여기 뭐 파라솔 같은 거 해놓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이제 벽으로 이렇게 다 막혀져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옥상 부분인데 자, 요렇게 돼 있는 상가였습니다. 이 전층을 전부 다 혼자 전유로 쓸 수 있는 그 상가였어요. 자, 이거 보니까 현재 임대가 4천에 150만 원이에요. 44평인데 150만 원. 매매가는 4억 5천. 괜찮은가? 나쁜가? 할만한가? 살까? 말까? 좋은가?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그분한테는 좀 알아봐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임대 가격들 알아봤었잖아요. 뭐 우리은행 자리는 뭐 6만 얼마, 4층은 4만 원 뭐 알아봤었는데 지금 현 세입자는 얼마에 들어와 있는가 알아볼 수 있죠. 지금 150만 원 낸다고 했으니까 150만 원 나누기 44평 하니까 3만 4천 원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여기 주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비싸게 들어와 있구나? 싸게 들어와 있구나?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제가 조사한 과정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는 이 실습. 이런 상가가 나왔을 때 좋은지 나쁜지, 이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가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또 알아보냐. 이제 유사 매물들의 시세를 알아봤으니까 유사 매물들의 거래됐던 거. 분명히 매매가 됐을 거예요. 활성화된 상가이기 때문에 거래됐던 그 근거 자료를 확인을 할 겁니다. 뭘로? 실거래가와 경매를 통해서. 자, 이거는 이제 디스코 맵인데 요 맵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실제 이제 거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인근에 상가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4층이 20평짜리가 전유가 전용이거든요. 전용 20평짜리가 얼마에? 1억 7,650에 매매가 됐네. 언제? 2014년도에. 너무 옛날 거죠. 너무 옛날 건데 일단 오케이. 뭐 이런 자료들을 채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채집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경매로서도 인근 분당에서 층상가가 실제 낙찰이 됐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분당 메트로의 5층 전용이 17평짜리가 얼마에 낙찰이 됐냐? 3억 3,699만 9천 원.
10명이 입찰을 해서 3억 3,600에 거래가 됐다. 94년도에 사용 승인되고 8층 중에 5층인 이 건물이,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금액이 싸다, 비싸다, 어느 정도 근거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이런 자료들을 이 시점에 관계없이 2020년도, 2015년도, 2010년도 요 근처에서 있었던 유사 사례들의 경매 사례 같은 것들을 다 추출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근거를 좀 뽑아내기에 굉장히 좀 용이하다. 그런 내용으로서 저는 이 경매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네, 최대한 활용을 해요.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수익률 알아봐야 되겠죠. 실제 가치가 괜찮은지 나쁜지, 뭐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시면, 지금 얘기하기는 좀 많고 이 수익률 관련해서는 또 다음 챕터에서 보다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좀 체크를 한다라는 내용들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서 접근을 했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실제 가치나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다음에 또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이전에 강의해 놓은 거에서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것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조심할 것들. 좀 오래됐어요. 분당 자체가 이제 뭐 지어진 지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좀 오래됐다 보니 건물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상태는 멀쩡한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알아봤었고요. 그때 갔을 때는 이렇게 승강기 운행 금지돼서 표딱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뭐 운행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싹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건데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그냥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순정, 이게 그냥 거의 손을 안 댄 거고, 여기는 또 어떤 세입자가 한번 좀 들어와서 공사를 싹 다 수리를 해서 학원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대로인 거고. 비슷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리 상태들, 이 매물들 보시면서 이런 관리 상태 이런 거 보시고, 뭐 주변 상가 공실률이 많다고 한다면 그 시공초월 로드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서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공실률을 보면서 주요 임차 업종의 변동 여부들까지 다 보셔야 조심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거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노후돼서 아무도 안 들어올까봐, 여기 다 나가는 분위기일까봐, 옛날 좋았던 임차 업종들 다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업종들이 뭐 이런 중국 관련 업종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식료품점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좀 많이 좀 변모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좀 피해갈 것들은 좀 피해가자. 함정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공실, 이런 변동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건물 내에 유사업종, 내가 뭐 지금 학원으로 쓰고 있다면 다른 학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잘하고 있는지, 원생들은 많이 오는지, 점점 빠지는 추세인지 들어오는 추세인지, 문제가 없는지, 전 다 만나봤어요. 3층 세입자, 4층 세입자 뭐 다 만나보고서 어떤 상황들인지 실제로 이걸 사신 분이랑 같이 저랑 함께 다니면서 물어봤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좀 알아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사 업종들, 뭐 이런 다 학원 하고 계시면 대부분 이제 학원가였기 때문에 다 만나보고 뭐 말씀도 나눠봤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임차에서 운영 중이신 세입자분이 재계약을 하실지 여부, 요것도 사전에 좀 알아봤었고요.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뭐 못 하시겠다, 안 하신다 하면
새로운 세입자의 예상 임대료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어디서 알아봐요? 부동산. 부동산 통해서 지금 뭐 요 건물 정도의 컨디션이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냐. 합리적인 임대료, 뭐 싸게 받을 때, 비싸게 받을 때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부동산에서 다 얘기를 해 줍니다. 얘기를 못 해주면은 모르는 부동산이에요. 뭐 귀찮아서 뭐 그런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미래의 건물주가 될 분, 임대인이 될 분들한테는 다 요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알아보면서 조심할 것들, 알아봐야 될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제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정말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그런 과정들까지 다 이후 과정 속에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일단 실사례까지 해서 챕터 1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다 본격적인 정말 이제 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했던 것들은 정말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 수학 정석 중에 집합, 뭐 제일 앞부분, 방정식 뭐 이런 걸 했다면 이제 조금 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임대업의 시작, 그 레버리지를 바로 또 여러분들과 한번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